그런데 당초 1차 탈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면서 많은 분들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직접 여쭤볼게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합류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탈당을 결의하고 이제 탈당 실행할 때까지 이제 저희가 3번 회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유승민 당이나 김무성 당으로 당이 비춰질 것 같은 우려와 그다음에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왼쪽이라는 것이 개혁보수신당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확실히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는 탈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류를 했고요. 네. 제가 이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우리가 보수 적토성을 확인받고 지지받지 않고는 저희가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신당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확실한 보수 적속성을 이어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번에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원내대표 자리 때문에, 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게 이혜훈 의원이 어제 모 아침 방송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혜훈 의원은 종편의 한 패널이 그러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난번 비상시국회의에 제가 이 비상시국회의의 결정으로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간 원내대표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데요. 그 종편에서 그래서 저녁에 저한테 사과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참, 도저히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치 때문에 지금 합류를 보류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월 달에는 분명히 합류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진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1월 달에도 합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언제 꼭 합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 예. 보수신당에 내가 그 후에 합류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합류할 것입니다. 예. 근데 충족이 안 되면 합류를 안 하시겠네요. 그죠? 이제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가 보수신당을 더 건강한 보수신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가치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예전부터 이제 대표 발의한 사회적 기본법이라든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만 보수면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의 문제 제기가 저희 신당의 정강 정책을 정하거나 앞으로 신당의 여러 가지 가치 부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탈당 선언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토론하고 하자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합의로 이렇게 추진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강 정책은 유승민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다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발표되고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정강정책 토론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월 달이면 정리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특정인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 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인적 구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신당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계와 김무성계 그리고 이제 뭐 중립이 좀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총의를 만들어 가면서 이 특정 또 누구하고 친한 사람들이 일부 주도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난주 금요일 정강정책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와 달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외연학 때는 김무성 대표가 정강정책은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친한 분들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조금 총의를 모아가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혹시 유승민 의원의 대권 행보와 관련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저희 새로 출발하는 신당이 이렇게 모든 보수의 가치를 담고 모든 대선 주자를 받아들이는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문제제기를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다른 대선 주자들도 신당에 합류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 그다음에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제가 신당이 이번에 탈당을 보류하게 된 성향입니다. 예. 나 의원님 조금만 수화기를 입에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은 반기문 총장도 예를 들면은 뭐 신당과 뭐 같이 하느냐 마느냐 그건 본인의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진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기문 총장은 그럼 만약에 합류하고자 할 때도 이런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합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이 신당이 비박 신당 이렇게 포장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뜻 오시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의 외연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면에서 신당의 가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그러니까 1월 25일인가가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이 돌아가는 거를 좀 지켜보시다가 언제쯤 그러면은 보다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결국 조건이니까. 예, 조건의 충족 여부를 보면서 합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최악의 경우는 합류를 안 하실 수도 있다? 보수신당이, 개혁보수신당이 저는 네. 그렇게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보죠, 뭐.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제기 없으면 예. 그냥 훅 가버리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특히 이제 유승민표 정당으로 너무 가버리면 저희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 총장께서 대선 행보를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